고창 주민들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다시 여는 등 원전 계속 운전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벼 이삭의 새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벼 이양 시기를 조율하고 수발화 피해의 강한 품목을 시범 재배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별멸구 피해가 전북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멸구 피해별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에게 15만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 압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고창 주민들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다시 여는 등 원전 계속 운전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설계 수명이 끝나가는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공청회장 앞입니다. 공청회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가동을 할 때 냉각수로 이 바닷물이 뜨거워져요. 우리 어민들이 정말 부산하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하면서까지 앞으로 10년, 20년, 40년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동의 없이 원전 수명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주민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라!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달 만에 다시 열린 공청회에서 한수원은 원전 계속 운전은 국정과제라며 한빛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고 10년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청회가 열려도 원전 계속 운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호기는 내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빛본부는 27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10년 계속 운전을 공청회에서는 전문가가 어렵고 부실하다 지적됐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각종 우려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주민 의견도 나왔습니다. 설계 기준 사고 시 전신 선량의 기준치는 250mV/T나 결과값은 0.332이며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의 의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다음 달 4일 전남 한평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원전 계속 운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상당수 지역에서 가루쌀 벼 이삭에 새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원 가루쌀 재배단지 농민들의 경우는 벼 이양 시기를 조율하고 수발화 피해의 강한 품목을 시범 재배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지속된 비로 논이 물에 잠기면서 벼 이삭의 새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의 경우 수발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원 지역 가루쌀 재배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이양 시기를 조율하고 신품종을 재배해 수발화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발화 위험성이 좀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양 시기를 좀 더 늦춰서 수발화 조건을 좀 낮췄더니 저희는 수발화 많이 발생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이양을 했는데도 확실히 신품종이 수바라가 적더라고요. 성숙기에 벼 이삭이 비에 젖은 상태가 지속되면 싹이 트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농촌진흥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상당수 지역에서 가루쌀 수바라 피해가 확인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바라가 위험하다고 경보가 났을 때 배수로를 열어가지고 물을 좀 빼셔가지고 다습한 환경을 피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등수기 조금 완료가 되었다 하면 이제 조기 수확을 해서 좀 수바라를 회피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루쌀의 경우에는 이제 이양 시기를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정도로 뒤로 미루는 방법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벼멸구 피해에 이어 수바라 피해도 확산되는 상황. 농진청은 수바라 발생률을 기존 품종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2027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가 전북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 7,400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닷새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임실이 1,900여 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순창 1,400, 남원이 1,000여 헥타르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도의 벼멸구 피해벼 전량 매입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박희순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에게 15만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 압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포괄적 압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사집행법 규정 위반임을 밝혔다는데요. 박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생계형 장기 체납자도 8만여 세대라며 세심한 정책 설계로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까지 줄이려는 가운데 6개 부문 중 농축수산 부문만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그 이유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나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과 같은 농축수산 부문 탄소 정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2021년 때보다 34%가량 줄고 친환경 인증 면적과 농가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지역 단위조합이 100곳에 달하고 산림조합은 45%, 수협은 24%가 적자라며 부실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수조사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도 LG 헬로비전을 비롯해 케이블 방송 4개사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동작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실제 사람의 몸짓. 온몸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캐릭터에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튜버, VTuber, 스트리머 분들 쓰시기에 제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 2, 1.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VR, AR, 메타버스 등
최신 콘텐츠와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관련 회사가 홍보 부스를 차리고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My purpose to be here is looking for K content like K-dramas or movies or K-pop concerts to a screening in Mexican cinema, Mexico and Latin America like Peru, Argentina, Chile and another Latin countries. 특히 올해도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케이블 방송사 4곳이 공동으로 참여해 콘텐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끄는 가운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적으로 4대 MSO가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사마다 특색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래도 각사마다 유통 판로를 찾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치고 홍보하는데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총 8번에 걸쳐 약 62,500톤을 투기됐고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134만 톤의 핵오염수와 매일 100톤 이상 발생하는 핵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책임 있는 자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준공식이 21일 열렸습니다.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조성된 인공습지엔 관로와 유출입 수문, 정자, 그늘막 등이 설치됐고 낙엽 관목과 노란 꽃창포 등 화초류 9천여 본이 식재됐습니다.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인 침강지와 부들,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식재된 습지를 거쳐 정화된 물은 마교천으로 방류돼 만경과호과 새만금호로 흘려 들어갑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공 습지를 통한 새만금 유역의 오염 부하를 줄여서 새만금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활력 넘치는 친수 여가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은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가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33가구에 불과했던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며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3년 새 3,053가구로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은 4,612가구로 전년 2,503가구보다 84% 늘어났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훈풍이 예상되며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말 이후부터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 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